애 셋 키워본 내가 더 잘 알아.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첫 아이를 낳은 후 가장 큰 적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육아서적도 전문가 강의도 소아과 의사의 조언도 단 한마디로 무너집니다. 나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다 잘 컸어. 옷 입히기부터 이유식, 수면 교육까지 매일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마음이 어긋날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수많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겪는 그러나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산 후 민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니,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남아있는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밤 10시, 자정, 새벽 2시, 4시. 시계를 볼 때마다 다른 시간이었지만 민지에게는 모두 똑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로 시작되는 악몽 같은 시간들. 제발, 제발 좀 자자.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100일만 지나면 아기가 통잠을 잔다고요. 하지만 민지의 아들 준우는 그 공식을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100일이 지나도 150일이 지나도 밤에는 여전히 2시간마다 깼습니다. 낮에는 이유식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육아서에서 본 대로 정성껏 준비한 단호박 퓨레. 준우는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고기 미음도 브로콜리 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책에 나온 대로 안 되는 거야? 민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생후 6개월 수면 패턴, 이유식 거부 아기 성장 발달. 정보는 넘쳐났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에게 맞는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아기를 재울 때 안아주지 말고 토닥이기만 하라고 했고, 다른 전문가는 무조건 안아서 안정감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유식은 6개월부터 시작하라는 소아과 의사도 있었고 4개월부터 조금씩 시도해보라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정답이야? 민지는 매일 밤 유튜브 육아 채널을 보며 울었습니다. 영상 속 아기들은 모두 천사 같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웃으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준우만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 민지에게 시어머니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밥을 제대로 안 주는 거 아니야? 출산 후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4번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에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빨래도 개켜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시어머니의 방문은 도움이 아닌 검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얇게 입히면 감기 걸려. 요즘 날씨가 얼마나 쌀쌀한데. 민지가 준우에게 면 바디수트 하나와 얇은 우주복을 입혔을 때였습니다. 실내 온도는 24도였고 육아서에서는 얼음보다 한 겹 덜 입히라고 했습니다. 아기는 체온 조절이 미숙해서 너무 덥게 입으면 오히려 열이 난다고요. 어머니, 너무 덥게 입히면 안 좋대요. 요즘 육아법은. 육아법? 나는 너희 오빠 3명 다 이렇게 키웠어. 겨울에는 베넷 저고리에 속삭에 그 위에 이불까지 덮었지.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잘 컸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요즘 소아과에서는 영아돌 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아기를 너무 덥게 재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30년 전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의학 정보가 많이 발전해서. 의학? 애 키우는 건 의학으로 하는 게 아니야. 경험으로 하는 거지. 너는 아직 애 하나밖에 안 키워봤잖아.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민지는 최신 육아 정보와 소아과 가이드라인을 믿었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30년 경험을 믿었습니다. 갈등은 이유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민지는 준우가 6개월이 되었을 때 WHO와 소아과학회 권고에 따라 이유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은 미음 형태로 하루에 한 번만 새로운 재료를 시도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신 날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물이야? 밥이야? 이렇게 묽게 주면 배가 차겠어? 어머니, 아직 위가 작아서 천천히 농도를 높여야 해요. 무슨 소리야? 너희 남편도 이맘때 진밥 먹었어. 밥알을 씹게 해야 턱 근육이 발달한다고. 이렇게 물처럼 주면 나중에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밥솥에 밥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부어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민지가 황급히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준우에게 숟가락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3명 다 이렇게 키웠다니까. 의사들은 너무 오버해.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키웠어. 준우는 낯선 질감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민지는 아이를 안아들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키우고 있어요. 제 방식대로 할게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 방식? 나는 도와주려고 온 건데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도와주시려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제 아이예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민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라는 위치는 늘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챙겨 나갔고 민지는 준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내 육아 방식을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공부한 것도 전문가한테 들은 것도 다 무의미해져. 남편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야. 나쁜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니라. 나도 알아. 그런데 매번 내가 틀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 나도 엄마가 됐는데 내 판단을 믿어주시면 안 돼? 민지가 진짜 원했던 건 단순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나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을 믿어주세요. 나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민지는 늘 부족한 초보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소아과에 물어봐도 그 모든 게 경험 없는 이론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민지는 밤늦게 휴대폰을 켜고 육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육아 방식을 인정 안 해주세요. 매번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며 제 말을 무시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전문가인 줄 아세요.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나아요. 도움보다 스트레스가 더 커요. 남편한테 확실히 말하라고 하세요. 경계가 중요해요. 공감의 댓글들이었지만 민지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완전히 차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갈등하며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정숙 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정숙 씨는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숙 씨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밤에 제대로 못 자서 눈밑이 까맣고 이유식 만드느라 부엌에서 종일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도와주면 더 수월할 텐데. 정숙 씨는 새 아들을 키우며 온갖 육아 난관을 다 겪었습니다. 밤에 안 자는 아이, 밥 안 먹는 아이, 아픈 아이.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육아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변 어른들의 조언과 자신의 감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대기업에 다니며 막내도 곧 결혼합니다. 이게 바로 정숙 씨의 육아가 성공적이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내 말은 무시하는 거야? 정숙 씨가 속상했던 건 단순히 자신의 조언이 거절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30년 경험이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뭐든 인터넷에서 찾습니다. 육아 유튜버, 소아과 의사 블로그, 해외 논문까지. 그런 정보들이 전부 최신이고
과학적이라며 신봉합니다. 그럼 자신이 아이들을 키운 방식은 뭐가 되나요? 구시대적이고 비과학적인 건가요? 정숙 씨는 속이 쓰렸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정숙 씨가 원했던 것도 단순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을 인정해 주세요. 나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내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정숙 씨는 늘 구식 사고를 가진 꼰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조언해도 그게 전부 간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사실 민지의 남편 재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훈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많이 힘들어해.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며느리한테 핀잔만 들었어. 너도 며느리 편만 들고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 민지도 나름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책으로 배운 게 뭐가 있다고. 애는 책대로 안 크거든.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네. 조금만 부드럽게 말할 수 없었어? 나도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계속 내 말을 안 들으시잖아. 내가 뭘 어떻게 해? 엄마는 진짜 도와주고 싶으신 거야.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알아. 근데 도움이 되려면 내 방식도 존중해줘야지. 매번 내가 틀렸다고 하시면 어떡해. 재훈은 양쪽 사이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평행선일까요?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준우를 안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서 와. 시어머니의 인사는 냉랭했습니다. 예전처럼 준우를 안아 올리지도 민지에게 뭘 해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준우 자주 보러 안 가세요? 응. 엄마가 가봤자 환영받지 못하더라. 민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가족들 앞에서 은근히 민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엄마 말은 안 듣고 인터넷에 나온 것만 믿더라. 내가 애 셋 키운 경험이 뭐가 되니?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손자 보러 가는 것도 눈치 보여서 못 가겠더라.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변명하면 오히려 예의 없는 며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지는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못 오게 한 적 없어. 근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하지만 재훈의 중재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육아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밤에 자주 깼고 이유식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시어머니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럴 줄 알았다.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야. 무조건 시어머니 말씀 들어. 아무리 답답해도 참아야 해. 민지는 허탈했습니다. 친정 엄마마저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요즘 육아법은 정말 다르다니까. 너무 덥게 입히면 안 좋고. 그래도 시어머니 비위 맞춰야지. 나중에 너만 힘들어. 애는 어떻게든 크는데 고부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워. 민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내 육아 방식이 잘못된 건가? 아니, 민지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공부한 내용들은 모두 최신 의학 연구에 기반한 것들이었습니다. WHO 소아과학회 전문 의사들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가족관계가 무너지는데. 정숙 씨도 속이 상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손주 자주 보러 가? 아이고, 말도 마.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오는 걸 싫어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도와주러 가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한다고 생각하나 봐.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만 키우려고 해. 우리가 애 키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맞아. 우리 며느리도 그래. 내가 뭐라고 하면 요즘은 안 그렇대요만 되풀이해. 우리 때는 어른들 말씀 잘 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세. 정숙 씨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공허했습니다. 나는 진짜 손주를 위해서 한 건데 정숙 씨는 자신이 요구한 게 뭐가 그리 과했나 싶었습니다. 그저 옷 좀 더 입히고 밥을 조금 더 되게 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해본 방식이었고 그 방식으로 새 아들을 다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왜 나만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지? 어느 날 민지는 동네 놀이터에서 다른 엄마를 만났습니다. 선배님, 혹시 시어머니랑 육아 문제로 갈등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선배 엄마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지. 둘째 때는 정말 심했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해결은 완벽하게는 못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시어머니도 나랑 똑같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민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근데 방식이 너무 달라서. 그게 핵심이야.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 30년 전이랑 지금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근데 목표는 같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 수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입장이 되어본 적이 있어. 우리 엄마가 내 육아 방식 보고 뭐라고 하셨거든. 요즘은 애들을 너무 과보호한다고. 그때 깨달았어. 아, 내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게 이런 느낌이구나. 민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방식이 무시당한다고 느끼셨겠네요. 맞아.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들은 내 경험이 무시당한다고 느끼시는 거지. 둘 다 틀린 게 아니야. 단지 시각이 다를 뿐. 수진 씨의 말은 민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인정해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어. 어머니 방식도 옳았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죠라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정보들이 새로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라고.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 여전히 의견 충돌은 있어. 근데 적어도 감정 싸움은 줄어들었어. 서로 존중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 민지는 집으로 돌아오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무시당한다고 느끼셨을까? 나는 그저 내 방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정숙 씨에게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친구 영숙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숙아, 나 병원 다녀왔어. 손주가 아파서. 무슨 일이야? 폐렴이래. 우리 며느리가 애를 너무 얇게 입힌다고 내가 맨날 옷 껴입히고 그랬거든.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야. 요즘은 애들 너무 덥게 입히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대.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우리 때는 따뜻하게 입혀야 감기 안 걸린다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알았지. 근데 의사 말이 애들은 체온이 높아서 어른보다 한 겹 덜 입히는 게 맞대. 너무 덥게 입히면 땀 흘리고 그게 오히려 감기 원인이 된대. 영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했어. 맨날 내 방식만 고집하고. 며느리가 소아과에서 들은 얘기하면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만 했거든. 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정숙 씨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 아들을 건강하게 키운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공부한 내용들도 나름의 근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 정숙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불안했겠구나. 그래서 책도 보고 병원도 다니고. 근데 내가 자꾸 그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힘들었겠네. 재훈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와 아내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미안하대. 그날 너무 강하게 말했다고. 나도 미안해. 너무 내 방식만 고집한 것 같아. 재훈은 민지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도와주시려던 마음은 진심이셨어. 방식이 좀 달랐을 뿐이지. 알아. 나도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 근데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어. 그냥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 서로 말을 좀 들어주면서. 그렇게 셋은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려는 마음을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너무 내 방식만 강요한 것 같아. 너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을 텐데. 어머니도 새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그 경험이 소중한 거 알아요. 근데 저도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초보 엄마지만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내가 쌓아온 경험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했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와 정숙 씨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읽은 육아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정숙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요즘은 정말 연구가 많이 되었네. 우리 때는 이런 거 몰랐는데. 어머니가 새 아들 키우신 것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런 정보도 없었는데 다 건강하게 키우셨잖아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건 물어봐. 내가 겪어본 것들도 있으니까. 다만 강요는 안 할게.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 경험에서 배울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최종 결정은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았어. 나는 조언만 할게. 내가 결정해. 새로운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견 충돌은 있었습니다. 준우가 밤에 자주 깰 때였습니다. 민지야,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닐까? 자기 전에 분유를 좀 더 주면. 민지는 예전 같으면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고 잘라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는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수면 패턴이 아직 안 잡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한번 시도해 볼까요? 그래, 해봐.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으면 되지. 결과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밤에 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시도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법은 안 되네요. 제가 찾아본 수면 교육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해봐. 나는 잘 모르는 분야니까. 어머니도 함께 보실래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래, 같이 해보자. 이유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지가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할 때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브로콜리랑 닭고기를 갈아서 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레시피예요. 나는 브로콜리를 이유식에 안 넣어봤는데 맛있지 않아? 처음에는 단호박이랑 섞어서 주면 괜찮대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배우고 싶네. 민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닭고기는 어떻게 삶으셨어요? 저는 맨날 질겨서. 닭고기는 찬물에 넣어서 천천히 끓여야 부드러워.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질겨져. 아, 그렇구나. 이런 건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정숙 씨는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책에는 이론만 나오지. 실제로 요리하는 건 경험이 필요해. 맞아요. 어머니 경험이 정말 도움돼요. 두 사람은 함께 이유식을 만들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가능했을 장면이었습니다. 준우는 돌을 맞이했습니다. 돌잔치 자리에서 민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는데 어머니 도움이 정말 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키운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경험으로 알려주신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준우가 아플 때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정말 좋은 엄마야.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아이한테 집중하고. 어머니도 훌륭하신 어머니세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준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민지와 정숙 씨도 여전히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머니, 이 부분은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그래. 내가 엄마니까. 근데 이건 한번 생각해봐. 내 경험상. 네, 어머니 말씀 참고할게요. 감사해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경험에서 배우고 정숙 씨는 새로운 육아 정보를 알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목표는 같다는 것을. 준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 어느 날 준우가 열이 났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체온을 재고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준우가 열이 나요. 38도 좀 넘어요. 병원 갔다 와. 네, 다녀왔어요. 감기래요. 약 먹이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갈게. 미역국 끓여서 갈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알아. 내가 잘할 거 알아. 근데 나도 가고 싶어. 손주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민지는 웃었습니다. 그럼 오세요. 어머니 미역국이 최고예요. 정숙 씨가 도착했을 때 준우는 열이 조금 내렸지만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우 아프구나. 할머니가 왔어. 정숙 씨는 준우를 안아 올리며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약은 언제 먹였어? 2시간 전에요. 다음은 4시간 후에 먹여야 해요. 그래. 너무 자주 먹이면 안 되지. 미역국은 내가 끓일 테니까 너는 준우 옆에 있어. 어머니 같이 있어요. 준우도 할머니 좋아하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아픈 준우를 돌봤습니다. 민지는 최신 의학 정보로, 정숙 씨는 경험으로. 하지만 이제는 충돌이 아니라 협력이었습니다. 준우가 잠든 밤, 민지는 예전에 글을 올렸던 육아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썼습니다. 시어머니와 육아 갈등, 저도 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시어머니도 저도 다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은 같다는 것. 시어머니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제 방식을 존중받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쉽지 않아요. 계속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도 엄마의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자라는 걸 보니까요.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대화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감사해요. 울면서 봤어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먼저 말 걸어볼게요. 이런 얘기 해주셔서 고마워요.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이건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지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초보 엄마지만 자신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정숙 씨는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게 가장 속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육아는 정답이 없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아이마다 다릅니다. 30년 전 방식도 지금 방식도 각각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쓸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경험이라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며느리는 최신 정보라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두 언어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험과 지식이 만나면 더 좋은 육아가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계속 대화해야 하고 서로 양보해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할머니의 지혜와 엄마의 사랑을 모두 받으면서 자랄 수 있다면,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듣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 육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아도 고부관계도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